안녕하세요. 품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 표본의 크기 구하기, 또 표본 평균의 수의 확률, 미주수의 구하기인데 이제 우리 샘플 뽑아내서 단순하게 랜덤으로 임의대로 해서 샘플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지, 그렇지? 임의 추출해냈을 때에 그때의 표본들의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모 집단에 있던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끄집어낸 상태에서 그 이전 단계에 있던 모 집단에 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확률변수 X바, 즉 뭡니까? 예, 표본 평균들에 관련된 그놈의 확률은 다시 또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배웠었던 확률 구하는 것 어떻게 해서요? 표준화 작업해가지고 해당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넓이로 확률 값을 논한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려보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게. 이리 와봐.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확률변수 X요, X에 관련된 요놈의 평균 M,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때 이제 요걸로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말고 이 중에서요 표본의 크기 몇 개요? N개. 표본 몇 개요? N개를 갖고 와. N개를 갖고 와서 요 N개들의 평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N개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면은 이제 그 X바가 변수가 되는 거지. 샤다서 그 X바가 변수가 됐어요. 그렇죠? 확률 변수가 돼서 이때 X바의 분포는 여전히 또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때 모양은요 좀 산포도가 작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떻게 얘보다는 더 산맥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가운데로 더 몰려. 그래서 평균은 여전히 모평균 M을 따라가고요. 누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 M을 따라가고 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시그마 바 요놈은요. 요건 뭘 따라가냐면은요. 예. 여기 있던 모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눠줘요? 루트로 나눠준 것이다. 루트 N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참고로 여기 있던 노란색 써줄까? 빨간색 좋아. 일단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은요. 여기 있던 표본 평균들의 분산 써줄까? 표본 평균들의 이것들의 분산이 뭐야? 여기 있던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여기 있던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요. 개수 N으로 나눠준 것. 요 관계 때문에 그래. 산포도 요 관계 때문에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형태까지 익힌 상태에서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 X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X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X바. X바에 관련된 확률, 즉 X바가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요. 이때 이 확률에 관한 이야기거든, 이 면적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때 배웠던 대로 뭡니까? 표준화 작업, 즉 여기 있던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뭐로 바꾸는 거야? Z로 바꾸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표준화 작업 시켜주면은요, Z요. 다음에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죠. 용어들 잘 정리해라.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평균이 뭡니까? 평균 M에 해당하는 건요 0에 떨어질 것이고요. 표준 편차는 늘 언제나 항상 always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은 표준화 작업 Z는 시그마분의, 근데 시그마가 누구야? 요 놈이 시그마인데 그 놈이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음에 X바 마이너스 얼마니까 평균은요 요 놈이죠? M 이렇게, 그렇죠? 요 공식에 의하여 왔다 갔다가 어떻게 자유롭다 이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표준화 작업 이 공식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면은 이 공식 쓰시고요. 지금 뭡니까? 일단 확률변수 X바하고 확률변수 누구야? Z 사이에 여전히 1차 관계식이야. 1차 관계식인데 여기 있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시그마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간 것 뿐이고, 그쵸? 요 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의 평균 M은요, 요거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요들에서 왔다 갔다 자유로운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하고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이 값을 알고 있다면, 그치? 어떻게? 그냥 그대로 그림상에서 간단한 것들이라면요, 바로 매칭 시켜가지고, 여기 있던 P값, Q값, 즉 Z로 환산된 값들을요,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면은, 이 면적 구하는 것도 좀 간단하죠, 그쵸?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매칭 시켜 가시고, 좀 숫자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해당하는 위치, 여기다 B를 넣으면 얼마나 와야 돼? 야! 여기 있던 X바 위치에다 B를 넣어주면요, Z값은 지금 같으면 Q가 떨어져야겠죠? X바 위치에다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요, Z값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P가 떨어져야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P를 넣으면은요, X바는요,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1대1 대응.
여기다 0 넣으면 당연히 이건 M 나와야겠고 X바 값은요. 여기다가 Q를 넣으면요. 이 값은 B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대응시켜서 넓이를 잘 구해가지고 확률 구한다. 이 모델만 익혀놓고요. 문제 차분히 계산 잘하면 된다. 이해갔지? 문제 풀어갑니다. 정규분포 N25018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림 그리세요. 자, 모집단 X, 모집단에서요. 평균이야, 평균이. 평균이 지금 문제 주는 게 250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18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18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는 18 이렇게 되겠죠. 표준편차는 18.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요. 크기가 n입니다. 몇 개 뽑았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n개 뽑았대. n개 뽑아서 이 n개 뽑은 것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은 n개 뽑은 것들의 각각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은 그 x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들의 그놈들의 평균은요 누굴 따라갈까요? 당연히 여기 있던 모평균을 합니까? 250을 따라간다.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죠. 굳이 써주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준편차 분산 써줄까? 표준편차 쓰자 바로.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는요 여기 있던 모 표준편차를 뭐로 나눠주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치? 분산은 n으로 나눠주니까 모 분산을 n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있던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는요 여기 있던 모 표준편차를요 뭐로 나눠준 거야? 루트 n으로 나눠주겠다. 여기까지 1달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x바는 다시 얘기하면 x바는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평균이 250이고요. 그 다음에요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18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요 x바라고 하는 저 확률 변수가 25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 253이 이 정도 있겠죠. 여기 250이니까 25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요 면적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0.0681대 이때 뭘 구하래요? 이때 n의 값 구하세요. 이런 거야. n의 값.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 위에 있던 건 지워버리시고요. 얘랑 누구랑 관련된 왜 이 면적 관련된 거는 무조건 표준화작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건요. 우리가 이미 정규 분포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복습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다. Z로 환산하시고요. 이 위치는 당연히 0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0. 그 다음에요. 여기 있던 표준편차 1. 이 관계식 뭐야? 관계식은 Z는요.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이거죠. 지금. 그죠? X바의 시그마는 이거야. X바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8분의 다음에 X바 확률면수 X바 마이너스 n 평균 250이요. 요 관계식만 있으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풀 수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뭐 간단한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간단하게 일단 이 위치 해당하는 1대1 대응 250대 0에 매칭하고 있고요. 253이 과연 Z값을 환산할 때 어디에 있냐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것만 잡아내면 이거를 Z값에 집어넣어주면요. 253에 넣어주고 Z값 253 넣어주면요. 이것도 알고 다 알고 N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구성만 딱 이 형태를 딱 익혀버리세요. 이것만 익히면은 다 풀립니다. 문제는. 그렇죠? 자, 이 면적이 얼마야 되는 거지? 이 면적이 지금 0.0668.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도 요 면적이 0.0668.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요 면적이 얼마란 얘기야? 요 면적이요. 0.5에서 이거 뺀 거니까 0.4332. 얘가 이 면적이 0.4332예요. 그쵸? 0.5에서 이거 빼준 게 0.4332. 따라서 주어진 표에서요. 0부터 어디까지 Z값이 가야지만 0.432가 나와. 표를 봐봐. 1.5까지 가면은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는 요 위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1.5라는 사실 알게 돼. Z값 1.5. 즉 0부터 1.5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확률이 0.433이니까 굿.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Z자에다가 1.5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X바가 얼마일 때야? 253일 때지. 그때 N의 값 구하라 이런 거야. 그쵸? 이렇게 산수해도 돼. 다시 한번. 이 위치 그대로 여기다가 Z값이 1.5일 때 이거는요. 다음에 X바는 253이죠. 그때 위치는 253 마이너스 250 해놓고요. 다음에 루트 n분의 하니까 18에서요. 여기에서 미지수 몇 개? n 한 개씩 하는 게 n의 값 구하는 게 원래 풀이대로 돼 있을 거라고. 그쵸? 이거 상수하시면 정답 나오는데 이리 와봐. 좀 간단히 풀자고 얘기했죠. 간단히 이렇게 푸는 거야. 봐. 이건 해석하면 다음 거 같죠? 얘 읽어봐.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몇 번 먹으니까 표준편차의 1.5배를 간 만큼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지금 3이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1.5배만큼 먹은 만큼 간 거리가 사실상 얼마입니까? 250, 253까지 3만큼 갔다. 즉 저기 있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8. 예? 몇 배요?
1.5만큼 거리, 1.5만큼 같이 진행된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거리가 3이다. 이렇게 풀면은요, n의 값 간단히 나온다. 근데 사실은 봐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잖아. 1.5니까. 이 2분의 3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하면 요놈이죠. 그놈이 253 빼기 250은 3이잖아요.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굳이 식 써서 가지 않고요. 그 위치대로 해서 그냥 평균에다가 표준표를 몇 배 먹었네, 말았네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좀 더 간단하지 않냐. 그 정도까지. 자, 약분 때립니다. 9죠. 얘는요, 약분하고 1이고, 루트 n이 9니까, 얘는요, 9, 9, 81, 이렇게 나와요. 그쵸? n의 값은 얼마다? 빰빰, 81이 정답. 답 몇 번? 4번이 정답. 쉽죠? 이 그림만 제대로 그려서,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치? 이거 지우기 아까운데? 좋아, 지우고 다시. 그러니까 그림 3개 그려서요, 3개 그려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산수만 좀 주의하면 되겠다. 그쵸? 표준화 작업, 밑에 작업은 이미 우리가 정기분포에서 배웠어요. 그게 안 되면 정기분포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 하나 더. 평균이 0.9, 표준표차가 3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정도 그러니까 X요.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0.9. 평균이 0.9. 다음에 표준표차가 3이야. 시그마 3 이렇게 그렇죠? 모표준표차가 3. 여기서 크기 몇 개짜리 끄집어내? 이번엔요. 여전히 또 크기를 안 알려줬어. 그렇죠? 표본의 크기를 안 알려줬어. n개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은요, 당연히 얘도 정기분포를 따르겠죠. 이 n개를 끄집어낸 것들의 평균,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도 정기분포를 따를 거예요. 평균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0.9에 있겠죠. 그죠? 여기 있던 표준편차가 중요한데 표준편차 이렇게 쓸까? 요 놈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있던 모표준편차를 아까도 했잖아. 어떻게 해요? 루트 n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루트 표본의 크기만 나눠주면은요, 이게 표본 평균들의 표준.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표차야. 나중에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표본 평균들의 표준표차다. 알겠어요? 이해같이 그게 루트 n분의 3이라고.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x바가, x바가, 확률변수 요놈이 x바, 요놈이죠. 표본 평균이라고 불리는 저 x바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5래요. 확률이 0.05 뭐 작거나 같다. 여기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즉 x바가 누구보다 작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라고 하는 요 위치가 지금 요 값이다.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을 그 확률,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얼마라고 지금요? 0.05래. 이게 주어져 있어요. 0.05. 이해같이 됐어요. 자, 이때 만족하는 n의 값 구하세요. 아까 같은 문제인데 지금 좀 숫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몇 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빼기 이거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 표준화 작업 시켰던 공식에 넣어가지고서 산수 잘해주세요. 그쵸? 뭐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은 이전 문제처럼 풀면 되겠고 지금은 조금 숫자가 복잡하니까 그냥 계산하자. 그죠? 네, Z고요. 다음에 샷 평균이 얼마야? 요거 그대로 0.9는 0에 대응하겠죠?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는요. 표준표차 늘 1이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 있던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여기 있던 Z값. 이 위치에 대한 Z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요 면적이 지금요. 0.05가 되려면 잘 들어. 당연히 여기 있던 요 면적은 얼마가 될까? 0.45. 근데 0.45가 되는 음의 값 마이너스 방향을 잘 모르니까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야? 좌우 대칭. 항상 좌우 대칭. 요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0.45가 돼야 되는 거지? 0부터 어디까지요?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지만이 이 진한색 파란 면적이 0.45가 되냐? 이게 궁금해야지. 표에 있을 거야. 표에 0.45가 되는 위치가 1.64입니다. 따라서요.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지금 1.64일 때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이잖아. 이 길이 같으니까 얼마입니까? 떠들어. 마이너스 1.64. 여기가 마이너스 1.64다. 그래서 이번엔 좀 숫자가 더 그지 같잖아요. 그쵸? 그지 같으니까 아까처럼 단순히 하면 좀 피곤하니까 여기 있던 표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식이 뭐야? 열쇠 공식이 이거죠. Z는요.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이거야. X바의 표준편차는 이겁니다. 그쵸? 루트 n 분의 얼마입니까? X바들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3.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은요. 0.9 이렇게. 그쵸? 이 공식에다가 지금 이제 누구누구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야? 문제에서 요구했던 상황이 X바 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 자리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때 Z값을 말하고요. 마이너스 1.64라고 조사해봤더니 마이너스 1.64다. 얘 알고 N값 구할 수 있다. 그쵸? 간다 이제 산수하러. Z가 얼마일 때야? 이때야 Z가 마이너스 얼마? 산수 1.64일 때 이 값이 나와요. 루트 n분의 얼마입니까? 3 해놓고 이것분에 일단 X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게 들어가야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6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게 X바 자리에 들어가지고요. 마이너스 0.9 오휴 놀래라. 요걸 만족하는 미주세 하나씩 하나 N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지? 이건 좀 복잡하니까 산수합시다. 야, 간단하면 그냥 바로바로 독해하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루트 n분의 3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4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입니까? 3 이것이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입니까? 3 빼기 0.9 루트 n분의 3 루트 n분의 3이 똑같으니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넘겨주면 1.96에다가요 1.64를 더하면 3.6 나오네. 넘겨주면요 3.6 루트 n분의 3 그냥 동량처럼 처리하세요. 넌 저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는요? 0.9 플러스 0.9 됐어요? 따라서 약분하면요 36분의 9니까 얼마? 4분의 1 나오죠? 약분하면 4분의 1 나와요. 4분의 1 그렇죠? 끝났죠? 루트 n이 10입니다. 루트 n이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 제곱해주면 n 값은 얼마다? 빵빵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중간식 144 할 수 있겠죠? 매칭해서 이번엔 여기 매칭 관계까지 파악하는데 요거 이게 어딘지 알아야겠지, 그렇지? 이 넓이를 가지고 이게 어딘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매우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얘는 평균에서요 시그마 루트 n분의 3을요 1.64배만큼 뺀 거의 위치 얘를 매칭시켜야 되는 건데 피곤하니까 간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여기 있던 공식에다가 해당하는 위치 x값 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3 그때 z값 마이너스 1.64를 넣어가지고 n값 구할 수 있겠냐고 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산수가 조금 복잡했을 뿐이야. 알겠지? 산수만 조금 지저분했을 뿐이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자.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막대 과자의 길이는 평균 24, 표준표차가 4cm인 정규를 따라 그렇죠? 이번에 확률변수 x가 뭐냐면요. 막대 과자의 평균 길이야 빼빠로 이런 거 그런 거 빼빠로 이런 거지. 그런 거 긴 막대 과자. 얘가 평균 24cm. 우리가 표준표차가 얼마냐면 표준편차가 지금 4cm인 정규를 따른대요. 자, 이 공장을 만든 그 막대 과자 중에서 n개를 또 추출해. 여전히 또 뭘 안 알려주고 있는 거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n개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n개를 끄집어내서 그 n개들의 평균들을 쭉 나열시켜봤더니 x발 쭉 나열해봤더니 얘도 여전히 뭡니까? 당연히 얘도 정규를 따른다. 평균은 당연히 얼마까 떠들어? 24겠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써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 그렇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n분의 표준편차 4 이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표준편차 얼마입니까? 표준편차는요. 루트 n분의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얘랑 좀 구분시켜 줄게. 그렇지? 루트 n분의 4. 바 하나 찍어줘서. 됐습니까?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 요구했던 게 뭐예요? 문제 요구했던 게 표준평균 xy에 대해서 위에 표준평균을 형해서 p가 22 이상 26 이하일 확률이 0.96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최소값. 자, 22 이상 다음에 26 이하. 지금 하면 이 확률, 이 노란색 이 면적이야. 저 노란색 면적이 누구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확률값이요 0.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좋게 돼? 자, 아무것도 아니야. 봐. P 읽어주세요. X바라고 하는 요 확률 변수가 22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22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6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이게 0.96보다. 그러니까 등호 상태가 중요하죠. 등호 상태가 얼마니까 0.96일 때가 등호야. 등호 상태가 0.96일 때 등호니까 자 0.96일 때를요 밑에 그림 하나 더 그리면 된다 이거야. Z에서 당연히 여기가 여기 이제 뭐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표준화 작업 뭡니까? Z는요 시그마분의 이게 시그마지 루트 n분의 하니까 4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 평균은요 24 이렇게 그렇죠? 이걸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우리가 관심은 지금 밑으로 딱 내려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딱 바꿔놨을 때 딱 경계점 빨간색 경계점이 되는 게 20, 26 이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상태가 봐야겠어요. 왼쪽 오른쪽 지금 이게
일정 간격이니까. 자, 일정 간격. 왼쪽, 오른쪽. 봤더니요. 이 면적이 지금 딱 0. 얼마야? 0.96이 되는 상태가 되게 궁금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0.96이니까 0부터 해가지고서 잘 봐. 잘 봐. 이 반띵이면요. 0.96이 얼마다? 절반일 때 0.48, 0.48. 즉 얘가 0.48이 되는 그 지점은요. 표에 나와 있겠죠. 표에 0.48이 되는 점은 2.0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Z값이 0부터 어디까지 샥 2.05까지 가고요. 또 반대로 당연히 샥 마이너스 2.05. 지금 정확히 평균에서 두 칸 빼고 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좌우 대칭. 요 면적이 지금 얼마냐면요. 이 빨간색 면적 정확히 0.96이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9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잘 들어. 여기 있던 26 얘하나만 비교해도 돼. 26, 20 왜? 어차피 지금 좌우 대칭이거든. 평균에서. 얘도 좌우 대칭이고. 26이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던 2.05보다 더 어디요? 예. 여기 딱 걸리거나 여기 걸리거나 여기다 더 오른쪽. 즉 26을 여기다 넣었을 때 그때 그 Z값이 2.05보다 어떻게 더 큰데 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어차피 좌우 대칭가 볼 것도 없이 여기만 봐봐.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야, 일단 24잖아, 24. 그쵸? 24. 24에서 2.6, 26이가 몇 칸? 두 칸 더 간 건데, 요것도 복잡하게 식을 써줄게. 복잡하잖아, 이거. 그쵸? 여기 해석이 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2.05 배고 막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잘 들어. 야, 여기다가 26을 넣어주는 거야. X바 자리에다가 여기다 26을 넣어줬을 때 그때 Z값이 누구야? 그때 Z값이 요 별. 여기다 26 넣었을 때 이 별이 Z값인데 그 Z값이 누구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 와 있어야 돼. 2.05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면적이 0.48보다 더 크거나 같아져서 좌우 대칭.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별일 겁니다. 그때 이 면적이요. 0.96 이상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1달러. 이해 갔어요? 좀 어렵지.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매칭되는 지점이 기준점, 이 등호가 형성되는 지점이 Z값을 환산하면 마이너스 2.05 플러스 2.05인데 그거보다는 여기다 26 넣었을 때 얘가 Z값 나오는데 그 값이 누구보다는 2.05보다는요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요 X바 자리에다가요 26을 넣었을 때 이렇게 1달러 됐어요? X바 자리에 26 넣었을 때 그때 이제 Z값 나오지. 그 Z값 이게 지금 별이야 별. 그 별값이 2.0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당연히 평균에서 그만큼 더 벌어져 있으니까 0.96일 때가 더 벌어졌으니까 면적이 더 0.9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됐다. 이거를 끝 만족하겠죠. 이해 갔지? 딱 매칭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저 그림의 형태를 딱 이해하세요. 그렇죠? 산소라 가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n의 뭘 구하래? n의 최소값. 네, 최소값. 가자. 요거는요. 2니까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2.05 곱하기 루트 n분의 4는요. 더 작거나 같아요. 26 빼기 24는 2죠. 그쵸? 루트 n 곱해주면요. 이 약분하고 루트 n을 따라서 루트 n은요. 크거나 같아요. 이거 다 양수되니까 부등호 불변이야. 2배 주면요. 4.1보단 크거나 같다. 따라서 제곱해 n은요. 4.1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4, 36, 4, 16.81이요? 16점 블라블라 그 다음 크거나 같다. n은 지금 개수니까 자연수죠. 그쵸? 따라서 빰빰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1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17을 찾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 17. 이해 갔어요? 이거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까지 되면은요. 이 그림 상태가 완벽히 이해됐다고 보여지고 지금 문제는 사실은 이전 유형과 똑같은데 이 n개를 안 알려줬어. 알려줘서 계속 여기 어떻게 n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 그쵸? 관계식 n이 끝까지 가는 산수의 변수가 끝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 n의 값을 알려줬으면 이전 문제처럼 n의 값 알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확률 구했던 거니까 훨씬 더 쉬웠죠. 그쵸? 근데 쉽고 어렵고는 사실은 문제 형태는 똑같은 건데 n이라고 하는 저 미지수 문자, n이라고 하는 저 변수인 문자를요 문제풀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요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정답 구할 때 n이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든가 뭐 요 차이뿐인 거야. 그러니까 저 형태를 다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요 Z 관계식, 이 표준화자로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 간단하면 우리가 정규부품 때 공부했던 것처럼 간단히 풀어서 끝내버리시고 평균에서 시그마를 몇 배 먹었어? 뺐어. 그죠? 좀 지금 숫자가 그지 같아요. 복잡하거나 하면은요 이전 문제나 지금 문제 좀 복잡하면은 이 공식에다가 해당하는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서요 그 값을 잘 비교해서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